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이 휴장해서 오늘 아침에 쉬었습니다. 영상은요. 하여튼 하루 더 쉬니까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정상적으로 영상 녹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열리지만 유럽은 쉽니다. 요거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전일에 안 좋은 분위기를 그냥 계속 이어나간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안 좋은 분위기 그냥 계속 이어나갔다. 미국의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월요일이니까 이 뭐 한국장 마감이 어쩌고 저쩌고 요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이번 주 그 주요 이벤트, 주요 일정 이런 것들 좀 먼저 점검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오늘 오전 중에 한국 개장했을 때 한국 장중에 그 중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솔직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부 지표는 좋았고 일부 지표는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GDP가 좀 좋았고 실업률은 안 좋았죠. 어쨌든 혼재된 가운데 중국에서 지표가 발표됐는데 어쨌든 그 전 세계 금융시장은 아시아 주식시장은 차라리 그 유럽이나 미국이 빨리 개장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요 정도 눈치 보기만 한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무튼 뭐 넘어갈게요. 월요일날 그죠? 오늘 유로존 대부분 나라들 휴장이고요. 오늘 밤 블라드라고 그 아시죠? 매파 대장 연준 매파 대장 아저씨가 연설 예정이긴 한데요. 솔직히 뭐 맨날 하던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일단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맨날 하던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냥 매파적인 이야기 하겠죠. 매파 대장 아저씨가 매파적인 이야기하면 큰 충격이 없겠다. 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MF 미팅이라고 요게 아무튼 이번 주 이게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일주일 내내 일정이 잡혀있긴 한데요. 이게 솔직히 뭐 하는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IMF 국제통화기금에 있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하는 거겠죠. 글쎄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 이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그래서 없다라는 거,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 일단 보고요. 사실 그 주 후반부에 좀 중요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주 후반부에요. 보시면은 화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지표 없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지표는 일단 안 보입니다. 뭐 물론 별 3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거에 시장이 주목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목요일일 것 같아요. 목요일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유로존 CPI가 발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파월의장이 연설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목요일 날은 좀 집중하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자, 파월의장 연설 여기 하나 나와 있고 여기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파월의장이 무려 2번이나 나와서 연설을 할 예정이니까 목요일 밤이 중요하겠죠. 목요일 밤에 뭐라 한 건 금요일 날 아침에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이 좀 중요한 게 많다라는 거. 금요일 날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목요일 날 밤이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유로존에서 CPI 뭐라 나온 거 이거 결과 보고 파월 의장님이 뭐라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 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유로존에서 뭐라 했다고 해서 그 유로존 물가지표에 대해서 사실 파월 의장이 뭐라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영향은 좀 받지 않을까. 아무튼 요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또 그리고 이번 주에 저 경제지표 발표가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이제 주요 기업들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달력을 좀 잠깐 보시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별거 없긴 해요. 사실 실적들이 별거 안 나와요. 이 다음 주, 특히 다음 주 후반부가 27, 28, 29 요때쯤이 어떤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데 근데 슬슬 이제 워밍업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슬슬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번 주부터는 아마 슬슬 이제 시장이 기업 실적 발표에도 좀 주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흘러갈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시장에 여전히 뭐 전쟁 이슈니 긴축이니 뭐니 이런 거 있긴 한데, 시장의 관심이 이번 주부터는 약간 좀 기업 실적으로 좀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보시면 오늘 밤부터 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 큰 금융주들, 혹은 뭐 IT 빅테크 중에 하나인 뭐 넷플릭스 화요일 밤 이런 것들, 그죠? 발표가 슬슬 됩니다. 수요일 날 밤은 수요일 날 밤은 보시다시피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게 지금 예상치는 수요일 날 미국장 마감하고 테슬라 실적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한국장은 골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제가 조금 전에 경제지표 발표 이벤트 일정들 중에 목요일 날이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것도 같이 목요일 날 하필이면 그 일정이 딱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여요. 수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한국장 시작이 여기인데, 이 미국장 마감하고 한국장 시작하기 이 사이에 여기에 테슬라 실적이 딱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잘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서 아시아장은 직접적으로 이 테슬라 실적으로 인한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 뭐 미국이 어떻게 마감하냐도 중요하지만, 이 중간에 테슬라 실적 때문에 아시아가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목요일 날을 이렇게 맞게 되죠. 목요일 날 아시아장을 이렇게 맞게 되고, 목요일 날 밤에는 어떻게 돼요? 파워르장님 나오시고 또 뭐 유로존 CPI 발표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요일 날까지 계속 정신없는, 하여튼 그래서 주 후반부가 아시아는 조금 시끄러울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전부터 이 주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이 미국장 마감하고 아침에 새벽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새벽에 발표됐을 때 아시아장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의 막 큰 갭 상승 혹은 큰 갭 하락하면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년에 작년에도 한 두세 번씩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어쨌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 후반에 좀 이벤트들이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경제지표 발표 예정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아시아장 볼 건데, 아시아장 보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일요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EU 집행위원장이 러시아 최대 은행 제재와 석유 금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오늘 아시아 혹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 미국 본장 개장 전이죠. 지금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다지 저는 이게 엄청난 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분명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투자자들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이걸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면은, 솔직히 뭐 제가 전쟁을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의 빠른 종전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바이든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러시아한테도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푸틴한테다 대고 독재자다, 너 정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바이든이 했잖아요. 예전에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별로 그렇게 미국은 그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미국과 좀 비슷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EU라고 제가 계속 유로존이라고 그냥 표현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유로존의 메인 대장은 누구겠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히 독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유로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로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크라이나에 얘들도 물론 관심 있는 척은 하죠. 근데 정말 자기네들이 어려워져 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냐? 그런 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분명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이런 거를 미국이 하고 있을 때 유로존이 얘네가 한 거는 뭐가 있냐? 솔직히 러시아에 치명타를 가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러시아의 가스를 여전히 독일이 계속 그 노드 스트림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거 끊어야죠. 정말 유럽이 러시아를 어떻게 해주고 싶고 그러면은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지금 금수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일찌감치 석유 금수를 했었어야죠. 근데 아무튼 안 했다라는 거. 지금까지도 안 했다라면 제 생각엔 그냥 이런 건 검토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를 뭐 은행 제재까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는데요. 뭐 석유 금수라든가 정말 러시아에 어떤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거, 진짜 경제 불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제도는 제가 봤을 때 유로존에서 시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면은 결과적으로 불안감만, 예, 결과적으로 어떤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투자자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실제적으로 시장의 영향은 뭐 잘 없는 뭐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가 되지 않겠냐. 전 개인적으로 일단 요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의 뭐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근데 이런 게 좀 깔려 있긴 한 것 같아요. 다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를 위한다고 그냥 말로는 립 서비스는 엄청나게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막 정말 러시아를 어떻게 할 그럴 생각까지는 다들, 물론 미국은 뭐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정말 의미 있는 거 하긴 했는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 얘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얘네 같은 경우는 그다지 러시아를 박살내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결정적인 건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일단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일부 좀 미치지는 않았겠느냐, 분위기를 좀 안 좋게 해서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런 지지선 라인, 이런 거 테스트들 잘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일단 분위기 안 좋은 게 자연스럽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좀 흘러내려주는 게 자연스럽긴 할 텐데, 흘러내려야 될 자리에 지금 중요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 이제 조금 좀 신경 써서 오늘 밤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 와중에도 빅스나 이런 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그죠? 위쪽으로 지난주에 방향 잡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값 이런 것도 위쪽으로 방향 잡았죠. 목표치 전고점까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 지난주에 한 것 같고요. 이런 점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역시나 드릴 이야기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일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반등이다,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추세대로 잘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직전 저점 자리, 저점 낮추고 있고 고점 낮아지고 있고, 물론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뭐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래야지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일단 뭐 거래량도 좀 얼마 안 나오고 있고, 하여튼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뭐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없을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뭐 코스닥 시장도 그렇죠. 중요한 저항 지난주에 붕괴시켜 놓고 얘도 어쨌든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세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죠, 한국장은 그래서 계속 드릴 이야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뭐 바쁘게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클릭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특별히 할 거 없는 구간이거든요. 구경만 하는 게 좋겠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하락 추세, 오늘 상승 마감했지만 이게 뭐 추세를 되돌리는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시장은 알아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면 적합할 것 같아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